네, 그런데 IT주 그리고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가 없다 고평가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신규 편입을 시도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기대감이라는 게 당연히 주식시장에 조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자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군이 IT 전기전자였죠.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고요.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사람과 개의 비교를 하면서 주식과 주가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 실적과 주가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만큼 어차피 실적에 따라가는 게 주가죠. 거기에 대해서 단기간의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오버히팅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우상향한다면 주가도 당연히 우상향하는 게 그게 주식의 진리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산타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산타랠리에 대한 이슈 다뤄봤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전략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 그러니까 IT와 전기전자, IT 부품주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시거나 낙폭이 큰 종목, 낙폭 과대 종목인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업종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한 통계를 보니까요, 전반적인 경기 불황에 소비 지출이 감소했는데 네. 그 와중에 또 문화 관련된 소비 지출은 크게 증가했다고 네.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만한 그런 종목들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네. 우리 사회도 점점 웰빙 시대로 가는 네.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장효빈 앵커님은 네. 뭐 영화를 몇 번 정도 보십니까?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개봉하는 영화는 거의 다 봅니다. VIP이거든요. 네. 네. 제 같은 경우에도 영화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자주 보고요. 그리고 연극 같은 경우에도 뭐 자주 보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은 소비 지출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조금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비 지출 한번 따져보시면요. 2분기 그리고 1분기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 2.2%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 3.7% 증가세를 유지했던 반면에 안에 지금 3분기가 되면서 0.7%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만큼 소비 자체는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문화적인 소비 자체는 증가하는 추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4.6%가 증가하는 수치를 또 나타냈고요. 그만큼 안에서 문화적인 소비 거기에 대한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업종별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오락문화업종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소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뭐 TV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시대적인 분위기를 지금 반영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주류나 담배 업종 그리고 교육 등에 대해서는 소비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뭐 종목별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CGV죠. CGV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인 영화 업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의 다양화를 조금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대나 30대가 주요 고객층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까지 고객층 자체가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복고풍으로 하는 영화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써니라는 영화가 대박을 쳤죠.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이슈를 만들다 보니까 고객 연령층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고객층 자체가 높아지게 되니까 안에서 뭐 지금 메가박스 그리고 CJ, CGV 그리고 뭐 롯데시네마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점유율 자체가 낮아지더라도 일단은 매출 자체가 더욱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만큼 고기가 많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고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매출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부분 자체가 3분기 실적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7%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6%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극이나 뭐 오페라 이런 부분 자체를 티켓 영업을 하는 곳이 또 인터파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 때는 인터파크 같은 종목군은 우리가 뭐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린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매출처가 조금 다양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터파크 INT를 통해서 뭐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티켓 그리고 영화 관람 등 이런 부분 자체를 티켓을 영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 자체가 3분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4분기가 가장 성수기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마스를 맞아요. 그런 공연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적 부분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부정적인 부분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뭐 주류 판매라든지 아니면 담배 업종을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금연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애연갑니다. 저도 담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지금 금연구역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교육업종도 좀 덧붙이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외라든지 아니면 학원 등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교육업종에 대해서 사교육 자체가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상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라든가 아니면 이러닝을 어느 정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 자체가 특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매출 자체는 감소하고 대신에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온라인 사업 쪽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흐름 그리고 그런 트렌드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불황에서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나 종목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문화소비업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탑픽 종목으로는 CJ CGV와 인터파크 제시되었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전자, LG그룹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해 최고 스마트폰 설문조사에서요, 옵티머스 G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서스4 판매도 양호하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 LG그룹주도 강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분석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LG 스마트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LG 그룹 자체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요, 상향 평준화가 됐다. 그렇게 보이는 시각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적인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애플의 거장이었죠.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의 혁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되 혁신은 없었다. 그만큼 지금은 스마트폰 자체가 대부분 다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라든지 아니면 반응 속도 등을 따진다면 지금은 대부분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아이폰 자체가 멀티태스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는 지금 삼성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LG 휴대폰에서도 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시더라도 HTC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상향 평준화가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가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성능 이런 부분 자체 이슈가 되면서 지금 사실 지지도 1위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신다면 넥서스4죠. 그래서 지금 구글과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20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은 LG전자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 시장의 반응은 좀 뜨뜨미지근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대신 LG전자 같은 경우에 매출처는 대부분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ED TV였죠. 네. 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문화 구현 자체가 LG전자가 최고라고 그만큼 구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만큼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지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대형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터치패널 쪽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 자체는 세계 1위의 어느 정도의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 카메라 모듈 세계 1위 회사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1300만 화소가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300만 화소를 나타낼 수 있는 게 MC넥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화된 1300만 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 또한 지금은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보는 LG전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쌍한 주식입니다. 네.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거든요. 세월이 변하고 물가는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아직까지 우리 곁에 6만 원 남아있죠.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LG그룹에 대한 평가를 내놓을 때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LG그룹 중에서 탑픽 종목은 과연 무엇인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스마트폰과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LG그룹주 내에서는 어떤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뭐 LG 그룹 안에서는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를 보셔야 네.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얼마 전에 LG TV를 한 개 샀거든요. 네. 그리고 집에서는 또 LG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일단은 선명도라든지 화질면에서는 단연 뭐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돋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지금 증가 수치 자체가 지금은 한 번 더 다시 보는 그런 관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LG 스마트폰의 약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선정된 LG 디스플레이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 그룹주들 네. 중에서도 주가가 혼자 제일 튀는 네. 모습을 보였네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앤뉴스 이상로 대표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